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면서 정말 인터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범한 대학생이 어, 빌 게이츠를 인터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잖아요. 레이디 가가를 인터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전혀 그것도 출신이 인도 이민이에요. 인도 이민이 아니죠. 어, 이란 이민이에요. 이란에서 이민 온. 예,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 이런 것들을 결국엔 성사를 시킵니다.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3의 문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 문은요, 사람들이 길게 서 있는 나이트클럽, 엄청나게 유명한 나이트클럽, 새로운 사람이 초청되어 왔을 때 길게 서 있는 정문이죠. 99%의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려고 한대요. 두 번째 문이 있대요. VIP 들어가는 억만장자, 연예인, 금수저들이 들어가는 VIP 문이 있고요. 세 번째 문이 있대요. 이 문.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세 번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문에 들어가려면서 줄에서 빠져나와서 뒷골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수백 번 두드리거나 창문을 살짝 넘거나 주방에 숨어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이 친구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전부 다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18살의 대학생 인생을 건 모험을 하죠. 그러면서 인생에서 배우게 된 그 지혜를 딱 영어 원문은 The Third Door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계단 이렇게 그 나선형 인생에서 그냥 쭉 한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에서 갑자기 슝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사다리죠. 이 인생의 사다리.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모를 때,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때 리스트와 시경 막 메일을 썼는데 아무도 답장이 안 와요. 아무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요.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책에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세 가지 핵심 내용들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요. 꿈꾸는 자는 위대한 배움을 할 수 있대요. 예, 절박한 사람만이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나아가게 하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젊은이에요. 30살도 안 된. 예, 이분이 정말 자기가 대학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의과대에 지금 지망을 했습니다. 이란 출신이고요. 부모님은 원래 대학 안 보내려고 했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요. 대학 보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서는 이 친구가 정말 성공하여서 의사가 되어서 자기 집안의 예,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고 명예도 회복시켜주기 원했습니다. 모두가 의사 되기 원해요. 집안 사람들이. 근데 대학 가서 의사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나에게 맞나?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는 건 뭘까?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 걸까?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싶은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질문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초대장이었다. 뭐라고요? 질문이 초대장이었대요. 인생의 초대장, 새로운 길로 가는 초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삶의 다음 챕터를 만들라는 초대장이래요. 무엇이 나를 흥분하게 하는 거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런 이런 질문들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고교 중퇴 배달부에서 연봉 1억 메신저가 되다. 이분인데요. 이분. 예, 이분인데 저는 이분의 이제 인터뷰하면서 친필 사인을 받았습니다. 쓰면 이루어진다. 2020년 9월 10일, 9월 10일입니다. 우리 박형근 우리 그 코치인데요. 그때 당시에 연봉 1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메신저 강의해가지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신대요. 고교 중퇴예요. 고교도 졸업장 못 받았다 보실 때 지금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죠. 이분이 10년 동안을
뭐를 했었냐면 고교 중퇴니까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배달을 합니다. 무슨 배달이요? 음식 배달. 그런데 이제 음식 배달 하다가 음식 배달 하다가 배달 문제 때문에 저 뺨을 맞아요. 그리고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정말 절박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스스로에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것을 잘하지?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질문을 합니다. 우연하게 어디를 가냐면요. 교보문고 있죠? 강남에. 거기를 지나다가 문구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 그, 그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그것을 선전한 문구였어요. 그 문구 때문에 그 책을 들고 절박하게 그 책을 그냥 다 읽어 순식간에 다 읽고요. 그 책에서는 세 달 100권 읽기 도전하잖아요. 프로젝트로. 그 책에서는 세 달 100권 읽기 프로젝트하고 뭐 300권, 그 1년 300권. 300권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러면서 미치도록 공부하기 시작해요. 네, 미치도록 동기가 똑같아. 이 두 사람의 동기가. 오늘 그 저희가 아침에 세리 독서 모임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 존 맥스웰 그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게 정말 와닿았던 것이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대요.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이 아니고 뭐냐면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것을 발견한 날. 사명을 받고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무엇을 남기기 원하는지. 이 질문이죠. 그거 인생의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어디에서 와요? 배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스킬보다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두 사람들 특징이 뭐였었어요? 다 간절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나 뭐 좋아해? 뭘 잘할 수 있는데? 이 근본적 질문하면서 뭘 찾아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찾아가요. 이것이 두 번째 인생입니다. 예, 이렇게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덕후 아시죠? 덕후 아세요? 덕후. 어떤 영역에 있어서 오타쿠라는 말도 해요. 오타쿠라는 말. 덕후. 오타쿠 뭐 일본 말이고요. 덕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덕후는 어떤 거냐면요. 이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수집하거나 모으거나 아니면 그걸 계속 뭐 촬영하거나 막 그 세계에 거의 깊이 있게 들어가요. 전문가라기보다 전문가 뭐 직업적 성격이 강한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 취미예요, 취미. 근데 거기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덕후라고 그러는데 요즘 온라인에서 유튜브 막 몇십만 구독자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덕후로 시작했어요. 덕후의 대부분은요. 학습 그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있어서 학습이 굉장히 탁월해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학습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수집 욕구가 있대요. 그리고 공간 욕구가 있대요. 그럼 공감받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율 욕구가 있다면 자신만의 평가 기준과 해석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만의 관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덕후들이 그래요. 요즘 덕후의 시대예요. 귀속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와 가치를 함께 나눌 집단을 만드나 그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대요. 그것도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요. 그러니까 스노우볼 팬더밍에서는 이 덕후들이 결국에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시대고 덕후들이 세상을 리드하는 시대다. 다 그러면은요. 이 덕후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뭐예요?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정말 겸손은 학습입니다. 겸손은 학습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학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런 덕후질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의사는 아닌 것 같다. 경영학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니까 답이 나오죠. 반향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런 반향성들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잘 하고 싶은 거 찾아요. 그러면서 이 질문, 꿈의 대학을 세운다면 누구를 교수로 모실까요? 그러면서 자, 꿈의 대학을 세운다면 그 모시고 싶은 교수들을 인터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방송에서는 레리 킹, 금융회사는 위렌 버핏, 이런 사람들 리스트를 쭉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인터뷰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질문 하나가 여기까지 인도하죠.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주변에서 다 그 친구를 뭐라고 했냐면 거의 또라이 취급을 해요. 학교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미친 짓 하는 거죠. 이런 열정이 어디에서요? 자기 좋아하는 거 발견한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발견한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 그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 또라이 같아요. 근데 뭐가 되게 해줘야 돼요? 거룩한 또라이가 되도록 부추겨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일치해요?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꿈을 향한 배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열정으로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참 이분이 설정했던 저희가 있습니다. 최고한테 배우기 원해요. 그들은 성공하는 것을 그들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방법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그 겸손의 시작이고요. 학습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최고한테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고한테. 이분이 설정 목표가 크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절망도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과 좌절도 컸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가슴 뛰는 꿈이 있나요? 꿈이 있으면은요,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이 됐든 아니면 제 주변의 사람들이 됐든요, 자, 뭐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 말이 먹히지 않아요, 잘. 진짜 공부를 하게 하려면 뭘 찾게 해야 돼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야 돼요.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목숨 걸고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야 됩니다. 그럼 방향성을 찾게 해주는 거죠. 좋아하는 걸 해보라고. 그러면은요, 때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공부에 미치도록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정말 학습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뭔가 배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정을 업데이트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과정 자체를 계속해서 이분은 이제 여기에서는 업데이트를 해 나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수를 받아들여야 해. 많은 사람들 이야기,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에 실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해. 패배하면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무서워서 조심하게 되고 열정이 아닌 불안을 품게 돼. 그러면 안 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 받아들이고 하늘의 뜻을 따라 F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 A를 받지 못해. 결국에는 실패할까 봐 아니면 어때면 했던 시도가 잘 안 됐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뭐 하라고요? 그럼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테드의 창립자는 이분 테드의 창립자도 인터뷰를 하는데요. 테드의 창립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모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요구하지 않으면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테드 뭐 엄청나죠. 근데 그분도 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일은 성공하지 못한대. 근데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 업데이트하는 어떤 한 결정적인 것이요. 대박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뭐 한다고요?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은 무엇을 성장하는가에 두 번째 챕터에 나온 게 뭐냐면 자존감이었어요. 진짜 성장하고 싶은 사람, 진짜 성장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대요. 여러분 그 공부를 막 불안해서 하는 친구들은요. 너무 긴장하고 텐스, 그 긴장이 많기 때문에요.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학습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자존감이 높아요. 예, 실패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 팀 페리스 혹시 아시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예. 뭐 그리고 4시간만 이 책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책 하나 썼었는데요. 예. 그 굉장히 유명하시고 이분도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했던 그 노트가요.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 중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만들어낸 그런 뽑아낸 책들입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그 인터뷰를 많이 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이 인터뷰했죠. 진짜 내노라는 사람들 다 인터뷰했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편지를 엄청 써야 돼요. 이메일을. 그래가지고 강의에 초청이 왔는데 그 초청된 그 강의에 개인적인 만남을 하고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 페리스가 경고보다는 하나의 충고를 해주죠. 이메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메일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줘요. 이메일은 간단하게 써라. 그리고 팀 페리스가 알려준 이메일을 쓰는 방법입니다. 인터뷰하는 이메일. 자,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고 이메일을 많이 받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은 60초면 다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내용 한 줄을 적는다. 구체적인 질문한다. 너무 바쁘셔서 답변을 하지 못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한두 줄만이라도 답변을 보내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이메일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네. 답장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 이메일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전문가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던 그 전문성이 나오지 않으세요? 네. 이 친구는 기술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문자 폭탄 보내듯이 계속 보냈어요. 나중에 워런 버핏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워런 버핏도 접촉하려고 문자 폭탄을 엄청나게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빌 게이츠하고 인터뷰를 끝나고 워런 버핏에게 소개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직접 워런 버핏한테 인터뷰 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빌 게이츠가 문자를 보내요. 메일을. 다시는 워런 버핏에게 편지 보내지 뭐가 된 거예요? 이미 블랙리스트가 된 거죠. 블랙리스트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이 팀 페리스는요. 자기가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반응을 보일 줄 아는 거죠. 뭐예요?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핵심만 그리고 마지막 답변 한 줄들이라도 작은 이 협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한두 줄만이라도 이 부탁이요. 시를 한두 줄 쓰다 보면 더 많이 써지거든요. 이거 굉장히 스킬들을 하면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예, 스킬들을 업데이트해 나가죠. 이렇게. 그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요. 일단 저질러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대요. 기회가 보이면 달려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패하면서 뭐 해야 돼요?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실패하지 않으면요. 결코 업데이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수업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 장사의 장사, 장인의 장사, 장인의 장사의 그 주인공이 이분이 엄청나게 실패 가운데서 결국은 정말 양평의 외딴 곳에 빵집을 세우는데 그 빵집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요. 근데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수없이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밑에서부터 자기가 결국에는 이런 어떤 것들이 어디서 나와 이런 고백들을 실제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도쿄에서도 배우고 프랑스에서도 빵을 3년 배우고 최고의 것들을 배우려고 하면서 시도해보고 돈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장사를 시도하고 그 실패 가운데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죠. 그래서 이 겸손은 실패 가운데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료죠. 실패는 정말 좋은 수업료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확신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주변에 줘야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 가운데 배우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신의 삶을 업데이트 시켜줄 내부자를 찾아요. 결국에 이 책에서 이야기한 내부자는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 책에서 이야기한 제3의 문화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요. 내부자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3의 문은 사람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3의 문은 내부자 통해서 업데이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했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소개나 내부자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뭘 찾으라고요? 내부자를 찾으라고요. 꿈을 향한 첫 도전. 이 사람이 이제 가난했잖아요. 이민자의 아들이었고 가난했는데 자기 꿈을 찾기 위해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험이 얼마 안 됐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등록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가격을 알아맞추기였어요. 자기는 가격 알아맞추기가 뭔지 모르고 아무튼 가격을 끝까지 알아맞혀서 자 1등이 되어지면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등록해요. 거기에. 약간 무대포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죠. 근데 실은 그 팁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어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줄 서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전 알렉스라고 합니다. 18살이고 이 프로그램을 전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게 조언해 줄 말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절반이 가까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디어와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절대 높은 가격 부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가격보다 높잖아요. 탈락이에요. 적은 가격은 아무리 나도 괜찮은데 너 가격보다 높이 부르면은 다 탈락이에요. 원가보다 아니 지금 원래 가격보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요. 결국에는 질문하니까 뭐든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1등을 차지합니다. 요트를 받아요. 자기가 맞췄던 가격에 요트를 받고 그것을 $10,000가 넘게 팔아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요. 자,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죠? 내부자였어요. 예. 그리고 사람을 구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도 응답하게 되었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도움을 주면서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기 원해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바쁘지 않은 이상요. 누가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하면요. 기쁘게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아들러의 심리학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아들러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문제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문제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에 다가서는 일은 오직 겸손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에 접근하는 것은 누군가 설득시키는 기술이고 그 사람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을 일깨우는 기술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다가가는 것은요, 뭐라고요? 겸손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겸손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진정성 있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영혼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고리를 연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말, 도와주세요. 이 단순한 이 말이요, 사람들을 굉장하게 깊이 있는 영혼의 만남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이 책에서 이제 이 책의 핵심 개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선형적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인턴 생활하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그 해마다 휴가 갈 돈을 모으고 다음 승진 때까지 일하고 평생 그렇게 산다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이렇게 스테이지를 쭉 하나씩 밟아가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기하급수적인 삶을 산대요. 그냥 한 단계씩 밟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땅히 준비하고 오랜 경험을 쌓아서 스스로 일어서서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꿈을 이루려면 X, Y, Z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가르친대요. 그건 헛소리래요. 그리고 기하급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허락받아야 할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 기하급수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이제 스티버그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버그 감독이요. 실은 영화 그 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요. 일반적인 코스를 봤던 거 아니죠.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취했던 행동이 뭐였었냐면요. 이분이 취했던 행동은 영화가 진짜 영화 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유니버스 영화 스튜디오에 그 관광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사람들 모르게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지 않고 거기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요. 한 3일 동안 한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이 이 친구에게 3일 동안 들여올 수 있는 출입증을 허락해줘요. 그리고 3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인사를 하고 진짜 자기가 여기 있는 회사 직원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4일째도 들어가요. 예. 나중에 3달 동안 진짜 자기가 여기 있는 직원처럼 3달 동안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배우고 익혀요. 자기에게 3일 동안 3일 티켓을 줬던 그분이요. 이분한테 그러지 말고 한번 영화 하나 찍어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30분짜리 영화를 찍어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가장 젊은 나이에 아주 큰 영화를 맡게 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 일반적인 코스를 따라서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축복은 어떻게 해요? 축복은 어떻게 오냐면은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온답니다. 관계를 통해서 흘러오죠. 그래서 강렬한 열정은요. 사람을 끌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배움과 전문성과 인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빌 게이츠까지 갔다 왔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스테반 바이츠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이분과 사귀고 이분과 인터뷰를 하고 이분의 소개를 받아서 치타임이라는 부사장을 만나요. 부사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빌 게이츠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람 마음을 잡고 그 마음을 잡았던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레벨까지 업데이트를 해 나가죠. 예, 그리고 인맥을 확산시켜 나갑니다.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맥을 넓혀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인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 확장시켜 나가고 이 중간중간에 자기를 만나게 해주었던 넓혀주었던 이 핵심적인 인맥의 확장을 끼어든 그 중간에 핵심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 최고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나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배움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생기는데요. 우리 주변에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만들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나누고요. 제가 일단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개념만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었는데요. 잠깐 여러분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은요. 실은 이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확 넓혀주었던 그런 만남들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 만남들이 연결되었는지 좀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 좀 한번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이 확 넓혀졌던 그런 경험들 혹시 있나요? 예. 그런 계기가 있으면 한번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박연수 예 선배님 혹시 예 예,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2002년도에 이제 제가 목회하고 한 12년째 됐던 그 예, 시기에 어 영적인 그런 재충전의 기회를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저와 이제 집사람하고 예, 우리 이제 쌍둥이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네 명이 참석이 됐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그 세미나에 이제 론 스미스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 어 사역자로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래서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특히 한국 교회의 그 사역자들은 이 사회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번아웃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그 사역자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그걸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이제 참 어떤 그 쉼을 얻다 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한 그 행복을 가져오고 감사하게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꼬마들이 이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세미나에 같이 따라가서 이제 참가하면서 이제 미국을 경험하고 또 이제 2주간 하와이에서 이제 세미나하고 1주간 이제 그 LA를 갔습니다. LA에서 조금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걔들이 해외에 대한 그런 눈이 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공항에서 이제 하와이 공항에서 나올 때 거기 이제 김모세라고 하는 이제 한국 대표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 언젠가는 여기 올 날이 있을 거다. 그 말씀 하시고 이제 공항에 피급해 주는 걔들이 자라가지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에 대학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걔들이 이제 YM 베이스에 그 코나에 있는 베이스에 가서 미션 빌더로 섬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자메이카라든지 또 스위스 로잔, 영구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런 그 해외를 이렇게 다녀오고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그래서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는 진짜 결정적 만남이었었겠네요. 아, 정말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혹시 우리 환영복 선배님 혹시 또 만남을 통해서 쌓았고 업데이트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인생의 좋은 일은 예, 서성이나 좋은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 예, 그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이제 준다. 예,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다른 분도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나에게서 이 만남이 나를 업데이트 시켰다. 예. 예.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생각해보면 이제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그 주변에 제 친구들도 넌 참 인복이 많았던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좀 거슬러 올라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학폭의 피해자였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친구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되게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되게 많이 사랑도 주시고 그리고 그 이제 반에 한 명 한 명이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을 학생이 아니라 딸이라고 불렀던 그때 이제 여학생만이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딸 막 이렇게 부르시면서 해주시고 어떤 날은 되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본인이 다 준비를 해와서 그 우리 반의 학급들의 아침을 다 싸가지고 오신 걸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진짜 네. 엄청나네. 네. 우리 딸도 오늘도 공부하는데 힘내라 그러고 제가 이제 좀 이제 분위기상 이제 좀 학폭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인 상담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 상담 쪽에 제가 좀 많이 숨겼어요. 이게 그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숨기는 거에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물어보시고 이게 관심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학교 생활을 무사히 잘 마쳤던 것 같고 그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먼저 다가왔었군요, 그 관계는. 예, 우리 네, 화영복 선배, 그쵸. 예, 자, 우리 화영복 선배님, 예, 어떻습니까? 만남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제가 고2 때 그러니까 음, 70
1년도. 그러니까 지금 딱 50년째예요. 네, 예,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예,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시인으로 계시고요. 네, 음, 50년째 단 1년도 놓치지 않고 승인날을 같이 교류하고 선물 보내고 편지하는 게 한 번도 음,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음,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스님과의 그 스승의 사랑에서 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귀어주는 스님 계시다는 그 마음이 고1, 고2, 고3 다니는데 이제 고1과 고3은 남자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5년은 하던 지내다 보니까 그 사모님들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분은 그냥 하고 고2 때 담임 선생님 하면 지금 50년째. 그런데 음, 이분이 이제 시집을 내면서 이런 제자가 있나 해서 시집 썼고 이제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보내셨어요. 음,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 사랑이 제 삶 속에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애 낳았을 때도 저 결혼식 때도 오셨고, 우리 딸 결혼 때도 올 정도로 갔을 때 그 엄마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엄마의 스승이 음, 그런 것들의 그 관계의 만남이 제 삶에 굉장히 그 많은 영향력을 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삶의 풍요로움을 줬고, 음,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 제가 국제적인 활동을 좀 하고 다니다 이제 이 나라 왔지만 저는 모두에게 항상 민간 외교관으로 살자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고 그래서 항상 애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고 두 음, 번째는 한국이 있다. 그 음, 다음에서야 내 이름이다 해서 항상 그 만남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너다, 그 다음에 저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 그런 마인드로 지금 만남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한국을 나타내고 저를 나타내야 되고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그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걸 훈련이 돼서 그런지 음,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 초이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이 참 많아서 인복이 많다고 저도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만남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연장되겠죠. 그래서 그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가 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분명히 선생님이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제 마음을 풍요롭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자, 그 관계 역량이라 그러는데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 이 관계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제 아는 수준 안에서의 그래도 이 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아는 회장님이며 또 여기 사람들을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어떤 만남 속에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때 만났던 그분들이 했던 말이 이렇게 자기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야, 이 친구 생각이 이렇게 확장이 되구나. 이 만남이 생각을 확장을 시켜주는구나. 그러면서, 야, 이게 이 만남, 이런 이게 축복이구나. 제가 이제 그 MK들 그 영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영어 독서 모임을 했는데 영어 독서 모임 좀 부족하다 싶더라고요.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영어 독서 모임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꿈쟁이 시간이라고. 꿈을 쟁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 이야기. 그래가지고 제가 각각의 영역에서 회계사도 부르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부르고 그리고 또 뭐 패션 뭐 이런 분들 제가 아는 인맥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강의 40분 강의를 하게 하고 질문 인터뷰 받고 하는 것들을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었고 그 시간을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다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뭐냐면 만남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넓혀주고 생각뿐만 아니라요. 기회까지 줘요. 기회. 예, 기회를 줍니다. 혹시 그런 경험 혹시 있어요? 내가 만났는데 이분을 통해서 내게 기회가 열린 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전동수 예 선생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 사람 통해서 더 많은 기회가 열린 거.
음, 글쎄 뭐 예, 몇 분 있지만 예, 예, 최근에 그 3년 전에 그 아트설교연구원의 그 김도희 목사님을 제가 음, 만났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10년 동안 책을 5천 권 읽으시고, 아, 예, 예,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핫하신 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책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 제가 거기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글도 쓰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예, 그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예, 제가 이제 책은 좋아했지만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예, 책 읽는 게 특기가 아니라 모으는 게 특기였거든요. 예, 모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예. 예, 근데 이분 만나서는 물론 모으기도 하지만 예, 읽는 위주로 이제 바뀌었죠. 야, 음,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네네. 예. 자, 우리 신명구 선배님 혹시 만남을 통해서 싹 이렇게 확장이 되어진 그런 경험 있습니까? 관계가 확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업이 탁 확장이 되었거나 네, 업에 종사하는 아, 업이 예, 네, 그 팬데믹 가운데는 예, FMN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 좀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관련된 많은 분들을 알게 됐고요. 아, 품성 복서는 이제 예, 이 이창규 선생님을 통해서 여기서 많은 분들을 아는 곳이 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자산이면 자산이고 예. 예, 하여튼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또, 예, 예, 뭔가 그 생각지도 않은 그 영역이 예, 쫙 이렇게 열려진 것 같아서 너무 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더 겸손해지게 만드네요. 임만리 선배님도 한번 이야기하시죠.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영역이 확장이 되었던 거. 예.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만남들이 이끌어주는데,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그한 26년 전에 네. 7개국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중국에서 이제 23살 먹은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매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다는 거예요. 네. 저는 중국에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중국하고 이제 수교된 지 얼마 안 되고, 음, 이제, 야, 이렇게 교회가 없는 것도 그런 나라도 있구나. 음,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기도를 하면 그 자매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23살 먹도록 네. 처음으로 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네.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그 목소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또 네. 다음에 또 중국에 갔는데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가게 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만남이 인생의 전환을 운명적인 가져왔네요. 만남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좋습니다. 만남이 인생의 전환을 가져왔네요. 예. 자, 그 자원 선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을 선용한다. 그런데 많은 그 분들이요, 인맥 자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인맥 자원이 나를 갖다가 계단으로 확 뛰어 올라게 하는 하나 바텀 뒷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제가 한국 딱 와가지고 컨택했던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성경 어성경을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성경 부대표를 만나서 저 희망도서관 안 오고 사인하시죠. MOU 체결하시죠. 그러면 막 MOU 체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나 막 꿈은 막 심어졌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왜냐하면 제가 일단 크리스찬 커뮤니티니까
CBMC 컨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CBMC에 누구를 컨택을 했었냐면요.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 아니신데 전 회장님을 컨택을 했어요.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요. 의외로 사람들은요. 미팅을 받아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팅 하겠습니다 하면 미팅 받아줍니다. 그분들은. 예, 어지간하면 거절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만나줘요. 그래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연결된 게 우리 CBNC 그 교육부장님이었어요. 소개를 시켜줘 현 교육부장님이죠. 다음에 이제 회장님이 될 건데,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의 야성이 상당히 지금 야성 상당히 다운됐구나. 지금 분명히 우리 그 부회장 아니 우리 그 어성경 우리 부대표가 지금 대표가 됐거든요. 다시 컨택하고 만나면 충분히 이 협업해서 예, 이루어 나갈 어떤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서요. 무명의 사람이 그 세계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터뷰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좌절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이들하고 나란히 서게 됩니다. 레이디 가가 결국은 거기와 같이 협업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요. 업데이트가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결국 나의 수준을 뭐해요?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 그 독서 모임을 만들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게 그거예요.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만나게 해주고 싶다.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연결을 시켜주겠다고 제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3의 문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노력해서 한 계단 오를 생각만 해요. 겸손한 자는요. 순간 뛰어오릅니다. 제 3의 문이 있다니까요. 겸손하게 사람을 구하고 겸손하게 사람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제 3의 문, 확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있다니까, 뒷문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줄 거, 이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연역의 최고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만나서 조인해 주는 거,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으면은요, 교육도 필요하고 뭐 기회도 주고 필요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제3위문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얼마 전에 젊은 친구가 있어서 아직 그 방향성을 못 찾더라고요.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 기술로는 그래도 정말 탑 수준의 기술자를 연결시켜줘서 어플 개발자죠. 개발자 연결시켜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딱 인터뷰 한 번 하고 끝나더라고요. 실은 저는 인터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맺었으면 이분도 굉장히 신실하셔요. 젊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결을 시켜줬죠. 딱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을 만나면 일회성입니까? 그러면 제3회문 못 들어가요. 제3회문 못 들어갑니다.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가야죠. 이 책을 보세요. 그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를 만들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보다 더 탁월하게 만들어줄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그 사람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좋은 어떤 것들을 인연을 만들어 갔다면요. 지금보다 더 탁월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벌써 우리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 지금의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수많은 자원들, 먹을 것도 주지만은 사람 자원도 주신다고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런 기회를 잘 잡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배운 겸손은요, 기하급수적 정말 어떤 딱 몇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오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을 학습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기를 원하고요. 도와주기 기꺼이 자기 시간과 에너지,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겸손은요, 나의 성장을 맞는 부정적 피드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피드백이 많죠. 우리 만나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안 된다는 거, 두려움 극복해야 됩니다. 겸손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사람을 얻게 하죠. 겸손하게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하급수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고요. 겸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과 태도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책으로 배우는 품성, 겸손이었었고요.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람 최고가 됐어요. 만나면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한번 책을 한번 밀리의 서재도 있고요. 보니까 전자책도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하나 광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품성독서에서 운영하는 수요 리더십 캠프는 저희가 리더십 품성으로 책으로 배우는 리더십 또 여러 가지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리더십을 배워나가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자녀와 싸우지 말고 협상하라. 자녀 협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저희가 전체 채팅창에 한번 남겨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자녀와 협상하라. 제가 이제 중국에서 수많은 협상들 하면서 배운 것들은 그래서 사람 얻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력이었어요. 협상은 싸우지 않고 서로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협상을 많이 못해요. 잔소리하고 윽박지르기만 쉽지 감정적 대응하기 쉽지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협상력에 대한 것들 한번 같이 나눌 겁니다. 주변에 한번 광고해 주시고요. 지금 품성독서 지금 14기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6주 과정으로 12개의 핵심 품성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